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뽀개기 TV에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청약정보편 2편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네, 청약 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1월 20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서 2월 1일 특별공급, 2월 2일 1순위 접수, 2월 3일 2순위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2월 9일이 당첨자 발표인데 H2, H3 블록이 동시 발표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안 된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 계약은 2월 22일에서 2월 26일까지로 계약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공급 세대에 대한 안내입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총 공급 세대수를 볼 수 있고, 많은 곳은 이제 뭐 84A라든지 84C, 84D, 59A 뭐 이렇게 공급 세대수별로 다양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전략적인 청약을 굉장히 좀 잘 검토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요 세대수에서 특별 공급 세대수는 할당이 굉장히 많이 되네요. 그래서 일반 공급 세대수가 얼마 안 된다. 약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보시면 일반 공급 세대수가 굉장히 작은 것도 또 특징입니다. H3블록도 마찬가지고요. 총 공급 세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59A가 114개로 많고요. 84A 많고, 84B 많고, 이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일반 공급 세대수는 작다. 전략적인 청약을 한번 잘 노려보자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양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H2블록 보시면 뭐 타입별, 층별 해갖고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려 볼게요. 분양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세종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저렴하게 나온 것 같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발코니 확장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하며 모구 타입은 2억 9,360에서 3억 3,090만 원까지 생각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뽑았다라고 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 채 안 돼요. 196에서 589만 원. 74 타입은 3억 7,820에서 4억 180. 확장비는 594만 원. 84는 3억 9,330에서 4억 5,960. 확장비는 369만 원에서 1,022만 원. 90 타입은 4억 1,110에서 4억 6,620. 확장비 488만 원에서 993만 원. 죄송합니다. 90 펜트 타입은 5억 7,390만 원. 예, 제일 비싸고 요게 대표 랜드마크 타입인 것 같아요. 확장비 891만 원. 전용 100 타입이 4억 7,310만 원에서 4억 9,320만 원. 예, 확장비 823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네, H3블록도 마찬가지로 타입별, 층별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H2블록에서 확인 안 드렸던 거 계약금이 20%입니다. 계약금이 20%고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입주 지정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참고하셔야 되고요. 확장비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뭐 비슷합니다. 5구 타입 2억 9,150에서 3억 4,460, 확장비 166만원에서 583만원, 84 타입 4억 920에서 4억 7,670만원, 확장비 369만원에서 1,022만원, 90D 타입 하나 있어요. 여기는 타입이 90은 4억 4,640에서 4억 6,540만원, 확장비 793만원. 혹시 전용이 넓은 112 타입이 5억 4,560만원에서 6억 180만원, 확장비 712만원에서 1,069만원. 여기서 가장 럭셔리 타입은 112 펜트 타입 7억 1,840만원, 확장비도 1,528만원입니다. 자, 특별 공급에 대한 안내부터 한번 청약에 대한 안내를 해봐 드릴게요. 공통 유의사항으로는 당첨 동호수는 이제 공정하게 무작위로 결정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특별 공급 대상 주택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이제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 공급 신청장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천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제 예비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예비 입주자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까지도 미달이 되지는 않겠지만 미달된 경우에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예,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예비는 500,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비는 500%까지 뽑겠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화면이 자꾸 넘어가서 좀 죄송해요. 유의사항 보시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세대원 전체가 소유한 적이 없어야 청약 가능. 계속 무주택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각 이제 섹션별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인터넷 청약은 반드시 하여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접수 마감 시간 당연한 마감 시간 이후에 추가 접수 당연히 안 한다는 내용이고요. 청약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다. 예, 뭐 잘못 기재하면은 당연히 잘못 기재한 사람 잘못이다. 1세대 한 건만 신청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예. 자, 이제 이전기간 특별공급 안내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전기간 특별공급 안내라는 거는 그 공무원들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하는 그 특공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뭐 공무원도 있고 특정 기관들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때 나오는 뭐 군인들도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특별 공급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그렇게 돼 있고요. 한 번에 특별 공급 자격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내용들. 다음에 이전기간 종사자, 왜 자꾸 넘어가는데, 이전기간 종사자 특별 공급 비율이 50%에서 40%로 조금 줄었다. 뭐 이런 부분이 또 중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로 청약은 당연히 청약 홈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당첨자는 이제 추첨으로 선정하며 동수는 무작위다. 그리고 500%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라는 게 우리 옛날에 얘기하는 공인인증서예요. 자, 기관 추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하던 기관 추천에 대한 내용인데, 청약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뭐 기관에서 이미 당첨됐습니다 한다고 청약 안 하면은 청약 안 한 거예요.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까지 충족을 하여야 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경우는 청약통장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발급돼 있어야 된다. 네, 그 내용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면은 무주택이어야 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조건 충족시켜야 되고요. 추천기간 같은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있고요. 장기복무, 제대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 주민, 납북 피해자, 채용 유공자 등도 기관에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뭐 각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 그거는 각 기관에 의거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동수 추첨은 당연히 랜덤이다. 해당 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된다. 예, 중요한 내용이죠. 기관에서 이제 당첨이 됐더라도 반드시 청약은 따로 별도로 하여야 된다 라는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공급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태아도 포함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요건 6개월 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충족하여야 되고, 공동인증서 발급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1순위 가점하고는 다른 점수 기간으로 배점을 매깁니다. 총 100점 만점이고요.
자녀 수가 미성년 자녀 수냐 영유아 자녀 수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총 55점까지 받을 수 있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1살, 2살, 3살 이렇게 돼 있으면 총 45점. 뭐 애가 5명이다. 예. 자꾸 넘어가는데 애가 5명이다 그러면 뭐 영유아만 5명이다 그러면 55점 만점이에요. 뭐 이런 식의 걸 보셔야 되고 세대 구성 3세대 이상이냐 한부모냐에 따라서 5점 주고요. 무주택 기간 2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세종시겠죠? 1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5점 해서 총 만점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첨 안정권이라고 하면은 통상 75점 이상을 이야기하고요. 과열된 청약 인기 지역에서는 이 정도 선 진정한 안정권은 80점 정도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70점 정도 선이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신청 자격은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공. 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된다. 요거 중요하고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소득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최근에 완화는 됐지만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하셔야 됩니다. 6개월 이상의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충족, 공동인증서 발급 미리 해놓으시고요. 보시면 신혼부부 우선공급 75%에 대한 것부터 보면 소득이 조금 더 까다롭죠. 이제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침 외벌이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금액, 그 다음에 맞벌일 때는 아직까지는 120%네요. 우선 공급은 이렇게 월평균 소득이 요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월평균 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일반 공급 상위 소득자들 25% 따로 빼줬는데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 지금 올라가서 120%, 130%, 120%, 140% 외벌이, 맞벌이 경우 네, 이런 식으로 이 기준을 꼭 충족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7년 이내가 중요하고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예. 그 다음에 자꾸 넘어가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출산 기준, 출산은 이제 각종 증명서를 통해서 증빙해라. 임신의 경우도 각종 서류로 이제 증빙을 하여야 되고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이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니 참고하셔라.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뭐 그런 이슈가 한번 부산에서 있었죠. 당첨자 선정 방법은 네, 보시면 공급 세대 50%는 입주자 세종 당해, 세종 1년 거주 이상자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 그 다음에 세대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1명만 신청하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까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여야 되고요. 1순위 청약 요건 충족, 24개월 이상 가입에 예치금 충족, 무주택 세대주, 공인인증서 발급.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신청 자격만 한번 살펴볼게요.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여야 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요양자, 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 모든 분들이 보주택 기간 중에 가장 짧은 걸로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는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도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예, 이런 신청자들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초. 최근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는 항목인데요. 예,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여야 하고 소득 기준은 충족하여야 됩니다. 월 평균 소득이 130% 이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면서 소득세 납부하신 분, 과거 주택 소유한 기록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생초예요. 1순위 청약 요건 충족 24개월 이상의 지역 및 예치금 충족 무주택 세대주, 공인인증서 발급 요 5가지를 잘 보셔야 되고, 자, 월 평균 소득액의 130%는 각 구성원에 따른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금액 이하여야 돼요. 이하여야 생초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귀하는 세대주이십니까? 예, 세대주여야 하고요. 모든 주권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계십니까? 무주택 또는 1주택인데 당연히 무주택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습니까?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귀하는 청약통장 1순위, 청약 1순위. 화면이 자꾸 넘어가네요. 청약 1순위. 청약통장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 예치금까지 이 모든 5개를 다 충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니시면 2순위 청약이에요. 거주 요건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이십니까? 세종시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당해 1년 미만 및 기타 지역은 기타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 예치금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전용 면적 8호 이하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요 금액을 충족해야 된다. 면적별로.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은 8호 이하는 자꾸 넘어가는데요. 8호 이하는 가점제 100%입니다. 예, 이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85 초과된 타입을 노리셔야 돼요. 85 초과 타입은 50% 가점제, 50% 추첨제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요. 유의사항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뭐 무주택이나 무주택 기간이나 당첨 사실 같은 거 다 세대원 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죠. 예, 선정 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내용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바뀐 내용이에요. 10년간 재당첨 제한. 그리고 당첨자 선정 시 화면이 자꾸 넘어갈까요? 당첨자 선정 시 당첨자 세대에 속한 자는 10년간 청약 접수 제한된다.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 한번 쭉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공급 아래 이런 부적격 사례에 대한 거의 안내가까지 나와 있어 굉장히 좋네요. 무주택 기간 부적격 사례부터 하나하나 좀 요건 좀 살펴볼게요. 만약 35세 미혼인 청약자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서 무주택 기간 30년 이상을 선택한 경우, 무주택 기간의 산성은 만 30세부터고요. 혼인을 이전했을 때는 혼인한 시점부터입니다. 요거 잘 참고하셔야 되고요.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부는 한몸이다는 한몸이다. 유주택자입니다. 요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넘어가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았다는 사례를 듣고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무주택자로 청약한 경우 무주택가 아닙니다. 4번 청약자 배우자가 서로 세대 분리되어 있고 그 배우자가 부모님과 동거 중인데 무주택으로 청약한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부부는 한몸이에요. 청약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2020년도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 당첨으로 계약한 경우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분양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자, 부유한가족 수 부적격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청약자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세대의 부양가족을 총 가족수 4명으로 기재한 부양가족은 3명입니다. 잠깐 넘어가네요. 어떤 내용이냐? 부양가족은 나 빼고입니다. 나 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청약자 본인, 배우자, 부친 세대의 부양가족을 2명으로 기재한 경우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청약자 본인, 배우자, 부친, 무주택 세대주 세대의 부양가족을 2명으로 기재한 경우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어차피 세대주밖에 청약이 안 되는데요. 예. 그리고 3년 이상 주민등록부에 함께 등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청약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세대의 부양가족을 3명으로 기재한 경우 부양가족은 1명이라고 합니다. 직계 비속은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약자 본인, 배우자, 아들 32세, 미혼 8개월 전 전입 세대의 부양가족을 2명으로 기재한 경우 부양가족 역시 1명이라고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직계 비속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좀 사과드리고요. 네, 청약 꼼꼼하게 살피셔서 꼭 부적격 안 나시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이러한 실수 없이 잘 양질의 새로운 컨텐츠로 보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